자, 오늘은 페이지 267쪽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우리가 그 직선의 기본적인 설명을 좀 했다면 오늘은 조금 좀 다른 형태의 직선을 구할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직선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 두 직선의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쯤 있을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몇 개쯤 있을 것 같냐? 무수히 많아. 그 직선,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은 그 특징이 뭐냐면 만약 이 직선의 이름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둘게요. 직선의 이름이라서 그냥 y는으로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했다. 얘를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빨간색 직선은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인 거야.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인 이 점을 지나고 있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 빨간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가 0인과 동시에 얘가 0인 식을 만들면 돼. 그렇게 만드는 식은 항등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가 0인과 동시에 얘가 0인 식인 거야. 그러면 얘가 0인과 동시에 얘가 0이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얘네 둘이 동시에 0이 될 수 있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표현할 거야. 그러면 그 직선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인 식을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변수를 집어넣어요. 얘가 변하는 값이야. 그 변하는 값에 의해서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면서 동시에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야만 둘이 0이 되거든. 그 말을 조금 해석하면 이 식은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식이야. k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k는 뭘 의미하냐? 여기서는 직선이 4개가 있죠? 이 직선은 그 의미의 k 값을 가지고 있고 이 직선은 얘만 만족하는 k 값을 가지고 있고 얘는 얘만 만족하는 k 값을 가지고 있어. 그 k 값 하나만 구해버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직선은 0.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말이 좀 굉장히 어렵다.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이게 항등식이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개념이라서 쉽게 설명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주면 좀 편할 수 있어요.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과 x마 3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이거는 그냥 내 맘대로 막 한 거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을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림을 다시 그려줄까? 첫 번째 직선이 얘고 두 번째 직선이 얘야. 언젠가는 만나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 있냐고. 무수히 많아.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직선은 0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1,1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얘를 지나는 직선? 한 개겠지? 그러면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야. 그 직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1,1을 대입해서 1,1을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는 k값을 찾아버리면 된다고. 만약에 1,1을 대입해. 그냥 구해버릴게. 자, 집어넣자. 2 집어넣자. 얼마냐 이거? 3이지? 더하기 3k는 0이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야. 그럼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이 직선은 K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라고. 그러면 그 직선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거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얘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직선 곱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직선은 0. 이거는 일종의 항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성립하면 이렇게 그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직선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한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그 조건에 부합한 K 값을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찾은 K 값을 대입하면 직선 완성. 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라는 말이 있으면 첫 번째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직선은 0이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니? 오늘 하는 내용의 모든 내용이고 이거 니네 대충대충 넘기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도형인 원방정식 배워요. 원방정식도 패턴 비슷하게 문제 풉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해야 해요. 넘어가기 전에 267쪽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은 앞에서 배운 항등식과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항등식과 같이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267쪽 중간에 예제 문제 있어. K 플러스 2X 더하기 K마 1의 Y 마이너스 6K 플러스 3은 0. 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정점을 지나는데 정점은 정지 한 점을 말한다. 정지한 점이라서 정점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 약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면 되겠네. 어떻게 풀었더라? K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정리하죠? K로 묶죠. 전개해서 K로 묶어요. 전개하면 KX, KY, 마 6K고 없는 아이들은 2X, 마 Y, 뿔 3이야. 다시 한번 K로 묶어버리면 K, X, 뿔 Y, 마 6 더하기 괄호는 0. 방금 내가 말했던 그 두 직선의 정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똑같은 형태가 돼. 그러면 그 교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면 되는 거지. 그게 두 직선의 그 연립방정식의 해인 거야. 그래서 그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그 점을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이 식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보통 한 3가지 패턴이 있거든. 그 패턴, 첫 번째 패턴. 필수예제 7번 패턴이에요. 자, 필수예제 7번은 이런 식으로 나와. 점 구해주세요 문제야.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구해주세요 문제라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방금 풀었던 것과 똑같이 K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항등식처럼 풀어버리면 돼. 정리 그냥 빨리 할게요. 2X 마 Y 뿔 5에 K 곱하기 어떻게 되냐면 마 X 뿔 3Y는 0. 이렇게 중간중간에 K가 있거나 M이 있을 때는 일단 묶어본다. 그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뭐지?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지. 이게 약간 어떤 말이냐면 방정식의 관점으로는 얘네 둘의 교점을, 그러니까 얘네 둘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가 있어. 항상 걔를 해로 갖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직선의 관점으로는 두 직선의 교점 지면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두 직선의 이 교점이 되는 이 교점은 어떻게 찾냐면 연립하면 돼. 2x 마 y 뿔 5는 0, 마 x 더하기 3y는 0. 그러면 x는 3y니까 x자리 3y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x좌표가 마 1 나오나요? x좌표 1 나오구나. 3 나오구나. 그래서 요즘의 좌표가 3,1 나와. 이렇게 교점 찾는 문제. 그런데 보통 교점 찾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만 해석합니다. 좀 어렵다 이거. 많이 어려워. 어려운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챕터명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K를 이용해서 표현하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거 해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항등식처럼 풀어버리면 되니까. 자, 필수 8번 한번 보자. 요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게 중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무조건 그림 그려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직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정보를 확인 한번 해보자. 얘는 y는 마x 뿔이야.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뭐 있지? 첫 번째 직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기울기는 마일이고 y절편은 2죠. y절편 2예요. x절편 얼마냐? 2지. 요런 직선이야. 자, 첫 번째 직선의 그림을 그렸네. 자, 두 번째 직선 한번 보자. 두 번째 직선은 우리가 봤던 것과 패턴이 좀 달라요.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이 뭐냐면 문자로 묶어버려요. m으로 묶읍시다. 그러면 x 뿔 1 더하기 나머지를 묶읍시다. 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가 의미하는 거. 이 직선은 어떠한 형태의 직선일까? 혹은 어떤 성질을 가졌을까? 이 직선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몇 컴마 몇 지날까? m이 얼마든지 간에 항상 참이 되려면. 그렇지. 이거는 m값에 관계없이 x가 마 1이고 y가 1이면 항상 성립하는 애야. 그걸 우리는 직선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는 항상 마 1,1 지나더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럼 봐. 마 1,1을 지나 얘가 이 친구랑 1사분면에서 만나야 한대. 그럼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얘랑 노란색이 1사분면에서 만난대.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여기를 지나거나 여기를 지나게 되는 그 기울기에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1사분면에서 만나지 않니? 왜냐면 이 끝점이니까.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무조건 1사분면에서 만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기울기가 여기인 거. 요 점을 지나는 m값. 기울기가 얘인 거, 기울기가 얘인 걸 찾아서 둘 사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무조건 1사분면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1사분면이 되는 조건을 양 끝점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만나기 시작하는 점, 더 이상 안 만나는 점. 그래서 그걸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서 우리가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0을 지나게 되는 순간에 m값 찾는 거야. x에 2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어서 나오는 순간에 m값을 찾아. 그때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 두 번째, x가 0이고 y가 2일 때의 m값을 찾아. x가 0이고 y가 2일 때 n값은 m은 1이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n값은 이것과 이것 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예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될 거는 뭐냐? m이 섞여 있으면 얘로 묶어서 얘가 0이 되는 조건, 그 조건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다음 유형 넘어갑시다.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입니다. 다음 유형. 자, 필수예제 9번 봅시다. 두 직선의 교점과 2,2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고 2,2를 지나는 K를 찾아버리면 돼. 그냥 풀로 풀어줄게. 좀 잘 이해를 해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2x 마 y 마 1 뿔에 K에 x 마 y 마 3은 0이야.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런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2,2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을까?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 K값을 찾자고. X가 2고 Y가 2가 되는 순간에 K값 찾자고. 대입 한번 해보자. 대입하면 4, 1이지. K에 2,2 집어넣으면 마 3이지. 는 0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그때 K는 얼마예요? 3분의 1인 거야. 자, 그럼 그때의 직선 어떻게 찾냐? K값에 3분의 1 대입하면 끝인 거라고. 대입한다. 2x 마 y 마 1 더하기 3분의 1에 x 마 y 마 3은 0. 이게 답인 거야. 그런데 직선치고 예쁘지 않죠? 깔끔하게 전개해서 계산만 하면 돼요. 예쁘게 계산할 거면 양변에 3을 곱해.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7x 마 4y 마 6은 0.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 2,2를 지나는 건 딱 한 개인데 걔가 얘야.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 유형만 외우면 풀 수는 있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건 어차피 기말 시험, 그러니까 그 1학기 기말 시험 때 봐요. 그 전까지만 이게 그냥 니네가 이해가 되면 돼. 항등식의 관점으로 왜 이게 성립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 푸는 건 그 다음 문제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진도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좀 꼼꼼히 숙제해 오고요.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강의 보고요.